안녕하세요. 네, 김경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시죠. 오늘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강의 기획서랑 거기 보시면 기출 여기 바코드 있는 거 있죠.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기출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형식이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기출문제 3년치 2001년, 2년 3년치 기출문제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차반 자료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거기 이제 조금 추가할 부분이에요. 이 책에 추가할 부분이어서 그 추가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오리셔가지고 거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넣어 놓으셔도 되고 뭐 특별히 뭐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은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들고 다니셔도 되고 요건 해당 부분에서 뭐 이런 자료가 추가할 부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편집이 잘못돼서 제가 이번에 한 것이고요. 요거는 해당 부분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사례 연습 자료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자료가 제가 이제 동차반 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가 하루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내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 그 동차반 그 강의 기획서의 3번의 쓰기 과제입니다. 쓰기 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꼭 써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주 1개 내지 2개씩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쓰기 과제가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되겠죠. 15개. 뭐 쓰기 과제가 뭐 쓰기 과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과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오늘은 쓰기 과제가 2가지입니다. 2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이 문제이고 오른쪽이 답이에요. 문제가 문제 1, 물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1, 물음 1. 그 기출 문제를 오늘 잠깐 볼까요? 잠깐 보시면 자 21년도에 보시면 첫 번째 거 오늘 추가로 내드렸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으셨죠? 예.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있을 겁니다. 어디? 예. 거기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행정쟁송법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 1, 물음 1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잘 보시면 이 페이지는 문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물음이 없이 그냥 문제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3. 그러면 도합 문제가 21년도에 몇 가지였나요? 5문제였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5문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문제를 뽑아서 제가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내어드린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럼 뭐 이것과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22년도에 보세요. 22년도에 문제 1, 물음 1에 보시면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드린 거에 보시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만 달라요? 답만 다르죠. 답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인정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원고 적격이 나왔다. 뭐 이게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요거는 꼭 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써보시느냐? 물음 1 보시면 경쟁자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갑의 원고 적격 여부까지 써보시는 겁니다. 정말 급하시다. 정말 급하시다. 그러면 문제 1에 보시면 1번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1번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4번에 보시면 설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문이 답입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은 꼭 여러 번 써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3페이지에 보세요. 3페이지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4번 설문,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1번과 4번은 꼭 써보셔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1번과 4번은.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2번과 3번은 다 똑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숙제예요. 아시겠죠? 숙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써봅니까? 오늘 원고 적격하고 뒤에 나와 있는 대상 적격하고 다 배울 겁니다. 두 가지. 그러면 오늘 당장 안 써보셔도 돼요. 당장 안 써보셔도 되지만 꼭 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제가 내어드리는 숙제에서 반드시 50%는 나옵니다. 반드시 50%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빼면은 뭐 낼 게 없어요. 시험에 낼 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써보신 그대로 그냥 나오면 그대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쓰시면 되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시고 임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른쪽 위에 그 카카오톡 질문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시면 그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전화번호는 여기로 저장해 두셨다가 질문을 하시면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답을 해드리니까 질문을 뭐 많이 하셔도 돼요. 예,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오픈 카톡방인데요. 지금 한 수강하신 분의 한 절반 정도가 들어와 계세요. 절반 못 미치게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다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픈 카톡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올라가 있는 자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기존에 올라와 있던 자료 싹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파일로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요즘은 저도 종이로 잘 안 들고 다니고 이걸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그 세 가지 QR코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회 강의로 동차반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는 그 동차반 설명회 때 들으셨죠? 설명회 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의미는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 남들보다 빨리 기본 강의가 아니라 심화 강의를 어떻게 보면 원래는 기본 강의를 듣고 또 심화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동차반 강의는 심화 강의를 먼저 듣고 기본 강의를 듣는. 근데 사실은 그 순서가 이상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처럼 작년에 동차반을 시작해서 오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연기부터 들으셨던 분들보다 한 2기, 3기 되면 훨씬 잘 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빨리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연기가 9월에 시작하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도 사실 의미가 없죠. 뭐 참가의 의의가 있는 법전 받아오는 그런 의의인데 실제로 동차반 수업을 들으시면 가서 충분히 써보실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3기까지 들어도 뭐지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동차반만 들어도 다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들으실 수 그러니까 필요한 문제를 써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회 강의인데 8회 강의 동안에 저희 책 있죠. 이 책에 있는 쟁점 중에 약 3분의 2를 할 겁니다.